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각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세대별 그리고 남녀별 차이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무엇보다 재밌는 점은 그 세대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아주 잘 보여준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냥 뇌피셜로 하는 거니까요. 먼저 70대 이상 분들, 이분들은 직접 전쟁을 겪어오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간접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보신 분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의 기반을 이분들이 닦아오셨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성장의 이익을 가장 못 누린 분도 바로 이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하죠. 뭐 부자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신들은 빈곤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자식 키워봤자죠. 뭐 근데 사실 자식들에게 모두 상속을 해준 다음에 용돈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빈곤율이 높아진 것도 아무튼 정말 실제로 이분들이 빈곤하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분들의 특징은 삶을 정말 전쟁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폐지를 줍는다든지 나무를 뜯어다 시장에 갖다 판다든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기 어려운, 아니 저래서 얼마나 돈을 번다고 저러다가 병나면 오히려 더 고생이지, 이런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시급이라는 게 항상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폐지를 주어서 8,300원이 안 나오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놀아서 뭐해? 그럴 바엔 차라리 병이라도 하나 더 주워서, 폐지라도 하나 더 주워서 100원이라도 버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노동 가치에 대해서는 현대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대기업 창업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도전 정신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나라 어떤 세대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국적이 한번 바뀌었던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전 조선 혹은 일본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옛날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선을 대접해주는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현재 5, 60대는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5, 60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0대, 이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실제 성장의 주춧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도 현역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분들은 정말 성실합니다. 이분들이 만약 게을렀다면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 시각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력도 안 하고 징징대기만 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실제로 고생을 한다고 해도 노력의 총량만 따지면 이분들 전혀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성장의 결실을 나머지 세대들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누리고 있다고 있는 거는 저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한 만큼 반대로 단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기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쪽 세대 이후로 이기주의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첫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사실상 신분제였고, 그 신분제에서 갑자기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그 경쟁체제를 처음 겪어본 게 바로 이 세대들이죠. 뭐 경쟁해야 된다, 실패하면 죽는다, 남을 짓밟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처음에 강요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의 가치관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굉장히 이상한 가치관이었거든요. 분명히 이 5, 60대들이 아이였을 때는 우도들은 공경하고 뭐 이런 유교적 가치관이 남아 있었을 텐데, 점점 사회에서 다른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10살이 많아요. 그러면 원래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그분을 좀 공경을 하고 대접을 좀 해줘야겠지만 더 이상 그런 게 통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그건 후배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봐주는 거, 배려해주는 거 없습니다. 만약 경쟁에서 지면 결국 인생에서 손해보는 건 자신이니까요. 실제로 자본주의가 그렇죠. 아무튼 이분들은 갑자기 자본주의에 적응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기심이 팽배하게 되었고, 뭐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을 보면 TV에서 부모를 버리는 불효자식 뭐 이런 걸로 굉장히 TV에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은 차라리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정말 사회 문제로 심각했습니다. 뭐 자신들의 자식들한테도 친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로 부르지도 말라 그러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정말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장난 아니었는데 그때 4, 50대였던 분들이 지금 5, 60대가 됐죠. 그때 정말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전 재산 다 물려주고 그러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지금 70대 이상 노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장이 가장 심했던 세대가 아마 지금의 5, 60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경쟁사회가 사람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낙관주의인데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고생한 만큼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왔던 거의 유일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더 윗세대인 70대 이상들은 정말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복구하느라 고생만 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실제로 실패한 이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했던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아랫세대들, 그러니까 3, 40대들은 IMF를 겪으면서 더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5, 60대들은 정말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풍요는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정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세대인 거죠. 뭐 이분들이 아무리 유교적 가치관에서 자본주의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면 노력만 하면 다 됐는데 왜 안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맞습니다. 50대 60대들이 할 때는 노력을 하면 다 됐어요. 근데 우리 세대부터는 안 돼요. 그 이후의 세대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에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카지노를 갔는데 그 슬롯 머신에서 잭팟이 연속으로 2번이 터집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옵니다. 그 뒤로 젊은이들이 앉았는데 당연히 잭팟이 터질 리가 없죠. 그걸 보고 지금의 5, 60대들이 아니 너는 왜 하면 안 되냐? 내가 할 땐 다 됐는데 너네는 잭팟도 못 터뜨리냐? 뭐 이런 느낌의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튼 뭐 이런 낙관주의 때문에 노력을 하라는 것도 그런 말이 생겨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같은 조건으로 만약 이 5, 60대들을 현재 조건에 떨궈 놓으면 100% 아니 200% 지금 20대처럼 불만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지금 2000년대 이후보다도 그 80년대 그분들이 20대였던 80년대가 사회적으로 불만이 가장 높았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시대착오적 마인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그리고 그만큼의 시민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당연해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의 그 사고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비리라든지 뭐 대충대충 넘어간다든지 최저시급을 안 준다든지 또 아니면 뭐 공무원들에게 선물 준다든지 뭐 아들 취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웃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여기다 꽂아줄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지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옛날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게 자본주의가 없었던 시대와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한 시대를 동시에 겪어본 사람들의 마인드 청탁하고 뭐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촌지 주고 뭐 이런 게 사실 자본주의보다는 좀 변질된 유교 문화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세대들은 이런 게 불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이었지만 불법이 아니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자본주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변명을 해드리자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인생의 은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신용을 한다고 느껴지면 정말 전 재산을 다 맡기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분들 이후 세대들은 사실상 자본주의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람을 믿고 맡기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세대들 중에서 가장 사기에 취약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 2019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기득권층이자 권력층이기도 한 세대가 바로 이 5, 60대입니다. 뭐 3, 40대 이후의 세대들은 다음번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현재 70대 이상은 과거 조선과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걸쳐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마인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옛날 마인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 시대에 맞는 마인드가 있어요. 뭐 지금 노인들 스마트폰 못 쓰고 컴퓨터 못 한다고 욕하는 거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만약 노인이 된다면 70년 뒤에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할 텐데 그걸 적응을 못 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싶진 않아요. 뭐 만약에 시대와 안 맞는 가치관이 있다면 변화된 세상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뭐 근데 사실상 이분들의 영향력은 이제 엄청나게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무슨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로 5, 60대 이분들은 자본주의와 그리고 정치 격변 이런 것들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은 유일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70대 이상으로는 전쟁 이후에 복구를 하느라 정말 밥이나 안 굶으면 다행인 그 정도가 됐고 그리고 3, 40대 이분들도 사회에 나와보니까 IMF 그리고 비정규직에 물가 살인적으로 오르죠. 그리고 20대들도 일자리 하나 나면은 10명이 달라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밥이나 안 굶고 사면 그게 다행인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5, 60대만 안정적인 정규직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뭐 아파트를 사서 10년만 열심히 벌면 더 평수 높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이런 안정적인 파밍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 40대 이후 세대들은 현질 파밍을 하는 그리고 아무래도 옛날 시대 옛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구시대적인 마인드가 아직도 있습니다. 청탁을 해서 자기 자식들만 유리하게 면접에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데 자기 자식들이라고 해서 채용에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사회를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한테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건 이건 사실 노력을 안 한 젊은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인맥을 못 만든 젊은이들 부모들 그러니까 자기들 다른 50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아예 옛날처럼 대놓고 이력서에다가 아버지, 직업, 직급, 회사 이런 거를 요구를 하시든지 이제 세상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불법이고 그때는 범죄자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범죄자입니다.